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회 통과입니다. 네. 자, 지난 11일에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형사상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경찰 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에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또 구조하는 과정에서 이 범죄자 등에게 이제 피해를 줬을 경우에 이 직무 수행상 이제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이 형사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특히 이제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 범죄나 아니면 이제는 가정 폭력, 아동 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 이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서요. 아주 해당 이제 면책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번 이제 명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 지난해 인천 흉기난동 이제 부실 대응과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등 경찰의 부실 대처 논란이 일면서 이에 경찰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입법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긴급한 범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선 경찰관들은 이번 개정안에 환영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경찰 업무의 특성상 이 돌발 변수도 많고요.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했냐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았는데 네. 그럴 때 이 경찰관들에게 엄격하게 형사 책임을 묻게 되면 아무래도 이 경찰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으니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이 긴급 시에도 이 물리력 사용을 이제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보니까 이번 개정안에서 이런 부담 요소를 좀 해소해 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과도한 경찰력 행사로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경찰력이 강화되면 범죄자의 인권이 크게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범죄자라 해도 결국 우리 국민이고 또 한 명의 인간이라는 점에서 이 경찰력의 남용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건 부당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면책 규정이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경찰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요. 또 실제 경찰청 인권위원회 역시도 이번 개정안이 이 법의 실효성을 얻고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경찰청 인권위에서는 이 경찰의 직무상 발생하는 형사 책임은 이미 형법상 보호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이 낮고 또 면책 규정 조항으로 인해 과도한 공권력 남발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 인권 침해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우리 경찰의 인권 의식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상당히 또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경찰 직무법 개정안에 따른 부작용, 그러니까 인권 침해는 크게 없을 걸로 보이는데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권력이 우리 국민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과거와 크게 달라졌고요. 또 우리 국민들도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예전처럼 아주 과거처럼 참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려 이를 이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고요. 또 해당 공권력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또 외부에 이런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이 채널도 많아졌습니다. 국민신문고나 청와대 국민청원 아니면 이제 언론사, 유튜브 아주 많죠. 그래서 일부 부작용은 있겠지만 이는 긴급한 범죄 상황에서 이 범죄 피해자를 구하려는 이 큰 공익에 비하면 좀 적은 수준일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듯 지나친 부작용은 좀 적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합니다. 예, 이 개정 경찰 직무법에 따라서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강화가 된 만큼 이제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로 피해 확대 이런 기사는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시장 발언 중지 조례 후폭풍, 서울시 제2 요구입니다. 예. 서울시 의회가 사실상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었던 이른바 서울시장 발언 중지, 퇴장, 사과 명령 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제의를 요구를 하기로 해서 지금 서울시와 시의회가 정면 충돌 양상인데, 자, 먼저 이 조례의 내용을 좀 먼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이 조례는 이 정치적 목적으로 제정된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서울시 의원 110석 중에서 99석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예. 그에 반해 서울시장은 이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9월 이 시정 질문 도중에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의 발언 중단 요구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고요. 이후 갈등이 격화되자 중도에 퇴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자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말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민주당 주도로 해서 이 서울시장이나 뭐 교육감 등이 허가를 받지 않은 발언을 할 경우에 의장과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서울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따르면 퇴장당한 시장 등은 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이 사과를 한 뒤에나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라는 그 단어가 명시가 돼 있나요? 예, 맞습니다. 자, 먼저 이 제의 요구를 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이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또 시의회의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시는 이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이유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발언을 제재하는 것은 이 주어진 권한을 넘어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라면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퇴장당한 시장에게 사과한 뒤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의회에서 시장이 발언을 하는 건 또 표현의 자유이자 또 선출직인 시장의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의회에서 강제로 중단시키는 건 역시도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 서울시가 제의 요구를 해도 시의회가 그냥 그대로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예. 일단 서울시가 이제 제의 요구를 해도 시의회가 그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재의결을 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뭐 그리고 그렇게 재의결을 하면 해당 조례는 이제 공포를 거쳐 이제는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서울시 의원 절대다수가 민주당이니까 만약 뭐 별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뭐 재의결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 경우 서울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어서 서울시와 시의회가 정면 충돌 양상이 이제 지속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예. 이번 조례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문제가 많다고 보입니다. 사과를 해야 다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상 강제 사과 조치인 건데 이건 헌법상 양심의 자유 위반이 명백해 보이고요. 실제로 예전에는 그 언론사가 허위 보도를 하면은 자사 언론에 이 사과문을 실게 하는 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원에서. 예. 하지만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아니 사과라는 거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는 건데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언론사에서 뭐 허위 보도가 있어도 이 사과문이 아니라 정정 보도문 내지 반론 부도문을 이렇게 실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해서 강제로 발언을 중단시키고 퇴장까지 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명백한 이제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의원들이 서울 시민들의 대표가 맞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역시도 시민들이 직접 뽑은 이 선출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 허가받지 않았다고 해서 중단시키고 나중에는 이제 퇴장시키는 것까지 가능하게 하는 건 사실상 서울 시민들을 좀 무시하는 처사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이 조례는 시의회의 절대다수 의원들과 서울시장의 소속 정당이 다르기에 탄생한 그런 돌연변이 같은 걸로 보이거든요. 아마 전 세계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 중에 이런 조례를 가진 곳이 과연 있을까? 저는 좀 없을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좀 보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시의회에서 좀 문제가 되는 좀 부분은 이번에 좀 속간해서 좀 다시 좀 법을 만들든 아니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제 사과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예.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재의결이 된다고 해도 결국 또 오는 3월 대선 그리고 이제 6월 지방선거까지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조례의 운명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여하튼 이런 내용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시장하고 시의회 의원들하고 같은 진영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합을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투표를 할 때 선거철에 참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합니다. 그러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자.